안녕하세요. 보안인닷컴 운영자 NC스입니다. 오늘은 개인정보 보호 유출 사건 기사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게 되면요. 의료재단 건강검진 개인정보 1147건 유출해서 이렇게 과징금이 1700만 원 정도 부과됐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면요. 건강검진 대상자 1000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요즘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관련 기업명이라든지 단체명이 이렇게 오픈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사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읽겠습니다. 하나의료재단과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대우세계경영연구소에 대해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곳인데요. 하나의료재단은 엑셀 자료의 별도의 영역에 개인정보가 담긴 사실을 모르고 사용했다가 해당 자료를 외부 기관에 전송하는 과정에서 건강검진 대상자의 개인정보 1147건, 주민등록번호가 1139건을 포함해서 유출해서 과징금이 1687만 5천원이 부과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행법상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유출이 생기면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죠?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요. 실질적으로 이 그 개인정보보호법은 병가주의를 따릅니다. 그래서 각 항목에 따라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되어 있는 사항들을 다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이 어떻게 해석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기사에 따르면은 현재 과징금이 5억 원 이하 주민등록번호 유출됐기 때문에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으로 일단 부과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운영 중인 건강관리 시스템의 접근 권한과 접속 기록 관리 부실한 점도 확인돼 과태료 900만 원이 부과됐다. 그래서 과징금은 주민등록번호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에 대해서 부과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접속 권한과 접속 기록이 지금 현재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고시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서 900만 원이 부과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징금과 과태료가 동시에 병과주의에 따라서 합산돼서 부과됐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소 홈페이지 내에 회원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에 접근 통제를 하지 않아서,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안전성 확보 조치, 그리고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고시에 따라서 통제되지 않아서 회원 정보가 5,669건, 주민등록 4,182건을 포함해서 유출돼서 과징금이 2,437만 5천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게 관련돼 있어서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과징금이 됐고요. 그 다음에 법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처리서부터 수집 동의, 항목 누락, 법규 위반 사실도 확인돼서 과태료가 1,6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기 때문에 5억 원 이하의 과징금 중에서 이렇게 부과됐고요. 그 다음에 동의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동의 수집 누락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예, 그래서 과태료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실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부과됐다라는 것이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제대로 관리가 안 된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생겼구나라고 해서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그죠? 예. 세 번째, 그러면 여기서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민사소송 손해배상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의 법정 손해배상 제도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부 기관에 의해서 이렇게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정부 주체는 39조에 따라서 법정 손해배상 제도, 즉 300만 원 이하의 정부 주체가 피의 사실을 주장하지 않더라도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포함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후속 조치로 과연 이 정보 주체라든지 뭐 이렇게 아마 그 개인정보법 제34조에 따르면 유출되거나 이렇게 됐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정보 주체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통지가 되면은 여기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아마 통지를 받았을 텐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300만 원 이하의 정신적 피해 보상 법정 손해배상 제도에 따라서 만약에 기존에 10만 원에서 30만 원, 뭐 20만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받았다면 지금 3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최소 100만 원만 청구하더라도 보수적으로 해서 뭐 50만 원 정도만 최종 된다 하더라도 굉장한 수치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두 번째 나와 있는 요런 그 사단법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5천 명 정도가 주민등록번호가 4천 명 정도 이렇게 됐다면 100만 원이면 이게 40억입니다. 40억. 그죠? 그러면 보수적으로 잡아서 여기 다 동참하지 않고 일부만 동참한다 하더라도 수억 원의 손해배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오히려 이런 식으로 위반 사항이 생겨서 정보 주체한테 개별 통지가 가게 되면 그 사항을 가지고 법정 대리인인 예를 들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든지 법무법인에 선임해서 위임을 해서 법률 대리인이 민사소송 관련돼 있는 이런 부분들을 청구하게 된다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나와 있는 법률 규정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뭐 동의 안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법규 위반 사실이 일어나면 그 후속 조치인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청구까지 포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인이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소홀히함은 없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비용으로 생각하고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추후 소송으로 이루어지면 그 소송 비용과 시간 그리고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그 금액에 관련해서 굉장한 불이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개인정보 한 건만 유출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아니죠. 대부분 유출되면은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심하게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외부의 어떤 침해 사고가 생겨서 해킹을 당했거나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이런 여력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인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기에는 지금 이런 부분들의 어떤 반복적인 유출 사고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극적인 대응보다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관련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인력을 편성해서 이런 부분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제2의 어떤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수범 대상으로서의 의무사항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